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수 김호중 씨의 콘서트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연 강행 논란 속 사고 당사자인 김 씨의 사과와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김 씨는 내일 팬들 앞에서 심경을 고백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김호중의 아레나 투어 콘서트가 경남 창원에서 열립니다. 팬들과 약속은 저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소속사 설명처럼 뺑소니 논란 속에서도 팬들을 다시 찾는 겁니다. 사고 당일 술은 마시지 않았다지만 대리기사를 이용한 정황, 이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다가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논란 등 소속사가 아닌 김호중 본인의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대중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억울한 게 많지만 법적으로 떳떳해지고 나서 김호중 본인 사과와 해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팬들 앞에서는 입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심경 표명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논란의 연속에도 변함없이 지지를 보내는 팬들을 보고 간다는 얘긴데 곱지 않은 시선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팬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고 두둔해준다는 게 과연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과연 좋은 점인가,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주로 예정된 슈퍼클래식 공연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혼자 하는 공연도 아니고 해외 아티스트와 다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팬덤은 여전히 김호중 씨를 응원하거나 옹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회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반복되는 팬덤 문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김호중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며 최근 뺑소니 사건 파문에 휩싸인 김호중 응원 글이 이어졌습니다. 길을 살려줘야 한다며 김호중이 제작에 참여한 고가의 상품과 공연 티켓을 구매해 인증하고 팬클럽은 기부금도 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과거에도 전 매니저와 금전 시비, 전 여자친구 폭행설이 있었고 불법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에도 그는 소액이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 논란에 휩싸였고 팬들은 김호중을 응원해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리며 굳건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아닌 형사 사건마저 연이어 두둔하는 팬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만약에 팬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처신 못하면 불매운동 벌이고 이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타들도 이제 대우각성하고 앞으로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방관하고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면 결국 전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 이런 범죄 사건의 발생을 계속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폭력 전과와 함께 학폭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황영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논란 직후 황 씨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했지만 팬들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그를 두둔했고 이렇다 할 방송 활동 없이도 여전히 팬덤은 굳건합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10대, 20대 중심에서 기성세대, 노후 연령층까지 팬덤 문화가 확장된 만큼 바람직한 팬덤 문화에 대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서 고장난 차량을 밀고 있는 경찰들을 보고 환경미화원 2명이 내려서 힘을 보탰는데요.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들 덕분에 차량을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터널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2차선에 멈춰서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달려오는 차들을 향해 손짓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이 터널 안에는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고장난 차량 바로 앞에서 차선을 바꾸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차 한 대. 경찰관 2명은 도로를 통제한 뒤 운전자와 함께 터널 밖으로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터널 출구까지 남은 거리는 약 800m가량. 성인 남성 3명이 밀어보지만 힘에 부치는 듯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막상 밀다 보니까 거리도 많이 남았고 터널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약간의 오르막 경사가 있어서 남자 3명이서 밀어도 200m 갔을 적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환경미화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켜며 멈춰섭니다. 환경미화원 2명이 차에서 뛰어나오더니 묵묵히 차량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명이 힘을 합친 끝에 고장난 차량을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창원시 환경미화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몸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막 구간이 되놓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마산 동부경찰서는 도와준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은 미국에 맞선 양국의 공동전선이 더욱 넓어지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무대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향해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을 거라며 직접적인 경고음을 날렸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냈고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국은 오래도록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의 협력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 계속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항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为维护全球战略稳定和促进国际关系民主化做出了积极贡献。 Действия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далее укреплялось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다시 한번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중러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미국 및 동맹국의 군사적 위협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경제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철도, 우주 등 러시아의 경제산업계 거물급 인사들이 푸틴 대통령과 동행했는데 자국 경제의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러의 전방위적 밀착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면서 중국이 러시아 및 서방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괴한에게 피격을 당한 슬로바키아 총리가 수술 후 위중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수사당국은 범인이 정치적 동기를 갖고 계획적으로 암살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슬로바키아 안에서는 극에 달한 정치적 갈등을 멈춰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이번 주 강요회의 후 지지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받은 로베르토 피초 총리는 5시간의 수술을 마친 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Pacjent mal mnohopočetné strelné poranenia, ktorých následky vlastne budú smerovať k jeho regenerácii. Toho času je jeho stav stabilizovaný, avšak je naozaj veľmi vážny. 현장에서 체포된 71살의 남성 용의자에 대한 추가 정보도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그의 이름이 유라즈 신툴라이며 사설 보안업체 직원이라고 보도했고 수사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 참가 이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이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암살 시도를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시아 여론과 반이민 정책을 등에 업고 총선에 승리한 현 정부는 그동안 야권과의 갈등이 심했는데 특히 최근에는 피초 총리가 공영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자 반정부 시위가 매주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과 양극화한 여론 지형 속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에 정치권에서는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We have to ask the people not to fight against each other only because they have other political view or something like that, and we have to stop this high and very huge tension in our society. So.
이날 여권의 페테르 펠레그리니 대통령 당선인과 야권 인사인 주자나 차푸토바 현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추가적인 정치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